레모나들 안녕하세요, 최모나입니다. 레모나들 제가 오늘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레모나드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영상을 만들게 된 모나의 냉동난자 이야기 영상입니다.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지 말지 제가 레모나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을 때 진짜 많은 레모나들, 특히나 30대 레모나들이 꼭 후기 남겨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저도 너무 궁금하고 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얻고자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냥 시험관 영상은 많은데 냉동난자만을 한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레모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계기가 당연히 나중에 아기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예요. 지금 제 상황이 당장의 아기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 최모나 89년생. 나 마음 조급해지잖아요, 진짜. 나중에라도 자연임신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제가 대비를 해두고 싶었어요. 정말로 때가 있는 거라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제 주변에 아기를 시험관으로 임신한 친구가 있는데 이 냉동난자 시술을 저한테 너무 적극적으로 권해줘가지고도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냉동난자가 여러분 34살 전에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니까 그냥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자, 일단 사전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냉동난자를 원한다고 하고 병원을 먼저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면 이제 검사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우연히도 한 2주 전에 뭐 자궁 나이나 이런 거 검사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여드렸더니 아, 이대로 진행해도 될 것 같다 해서 상담받은 바로 그날 아, 냉동난자 시술을 합시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아마 이 과정이 없다면 검사하고 뭐 하는데 한 이틀 정도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 몸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보시고서 당장 그냥 임신 준비해라. 왜 냉동난자 굳이 하려고 하냐 하셨는데 선생님 제가 지금 이런 사람입니다. 이 준비를 하자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주사를 맞기 시작해요. 우리 약간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배를 이렇게 잡고 내가 주사를 놓는 그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은근 강심장애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하거든요. 주사? 진짜 큰일을 겪는 게 너무 좋다고 제가 느낀 게 주사 따위? 내가 이까짓 거 못 버텨?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맞는 내내 단 한 번도 멍이 들지 않고 엄청나게 아프다 느낌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약물 때문에 아픈 건 있었지만. 여러분 제가 살다가 이제 냉동난자 주사하는 팁까지 조금 드리자면은 주사를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넣거나 이렇게 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툭 찍었다가 누르고 툭 빼야 돼요. 착 이렇게. 그러면은 진짜 많이 안 아프고 멍도 절대 안 든답니다. 오히려 그 병원을 갈 때마다 간호사분들이 주사를 한 번씩 놔주시는데 그때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손에 뭔가 신의 손이 있는 거지, 주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매일 아침 주사를 맞고 4일째 병원을 한 번 더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초음파 보면서 이제 난포가 얼마나 자랐나 이런 걸 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잘 자라니 진짜. 너무 잘 자라가지고 혹시 몸 아프지 않냐고 선생님이 이 정도면 아플 텐데 했는데 나 뭐야? 안 아파요. 이거 뭐야? 이랬는데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여튼 한 번 경과를 보고 아 이대로 진행합시다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때부터 주사 개수가 하나가 늘어나요. 그래서 아침에 2대의 주사를 맞아야 됐는데 이 시기부터 약간 배가 부풀고 뭔가 불편한 그 생리하기 전의 느낌 있죠. 그게 계속 들더라고요. 이렇게 주사를 2대씩 맞다가 7일째에 또 병원을 한 번 가게 돼요. 그때 초음파를 봤더니 정말 샤인머스켓처럼 내 난포들이 엄청나게 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가 안 부푸는 게 이상하지. 이때가 금요일인데 선생님 보시고서 사실 이 상태면 일요일날 뽑아도 되는데 일요일은 병원이 안 하니까 월요일날 뽑읍시다 하고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부터 주사가 바뀌어요. 정말 시간을 맞춰서 주사를 맞아야 돼가지고 이때는 살짝 신경이 곤두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과정에서 몸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배가 되게 많이 부풀고 생리증후군의 고통이 3이라면 그거에 한 3배 정도? 너무 불편한 느낌이 계속 있더라고요. 딱 여러분 이 과정이 9일이에요. 생각보다 이 과정이 얼마 안 되지 않아요? 저는 막 한 달 이렇게 걸릴 줄 알았는데 이 주사 과정까지 해서는 저한테 엄청나게 큰 건 없었어요. 그냥 좀 불편하다, 배가 많이 나왔다 이 정도? 자 이제 여러분 채취 당일이 됐는데요. 저는 이게 간단한 시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수면 마취를 해서 정말 수술처럼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해야 돼가지고 금식을 하고 병원에 갑니다. 초음파로 이제 보면서 난포에 있는 난자들을 뽑아내는 건데 이게 개수가 많을수록 고통이 좀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보시고서 아 많이 자라고 해가지고 좀 고생을 할 거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면 마취를 하고 모든 과정이 끝나고 눈을 딱 떴는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걸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아빠가 저를 계속 부축해 주셔가지고 집에 왔거든요. 저랑 같이 들어간 분도 있었는데 그분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나오셔가지고 너무 생활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고통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이때부터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들이 시작되는데 정말 기침만 해도 배가 아프고 걷기만 해도 배가 아프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까지 아팠으면 내가 좀 이때 안 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수가 워낙 많고 그래서 복수가 찰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수술을 하고 한 3일 뒤에 병원을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복수가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하루 더 지나봤다가 심해지면 복수를 빼야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주사기로 넣어서 내 복수를 뺀다는 것 자체가 무서워서 나 버텨보겠다 했는데 기적처럼 5일째부터 아픔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몸이 작은 사람일수록 복수가 찼을 때 훨씬 더 아프대요. 복수가 차서 복막을 계속 치니까 근데 이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아픔이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배가 여러분 바지가 안 맞을 정도로 빵빵해지더라고요. 그게 한 10일 정도 가고 그리고 이때 또 살도 쪘어요. 몸이 회복을 하고 사실 그 준비 과정부터 제가 아예 식단을 안 했거든요. 그냥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고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살도 그냥 쪄가지고 이제 몸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낮잠을 진짜 안 자는데 그냥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잠이 너무 와서 먹고 자고를 많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이게 호르몬의 변화인가 싶었어요.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아픔은 거의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 컨디션이 안 돌아와요. 이거는 여러분 영양제를 뭐 때려 넣어도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30분만 걸어도 막 미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기분도 조금 다운되는 것 같고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몸의 호르몬을 밸런스를 약으로 조절을 해놨으니 여러분 진짜 피부 다 뒤집어지고 저 입술 지금도 물집 잡혀있거든요. 물집 나고 정말 최악의 컨디션을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증상이 모두 사라지려면 생리를 시작하면 모든 게 좋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생리를 시작했잖아요. 생리통이 진짜 너무 심한 거예요. 원래 생리통이 제가 1이었다 하면은 정말 15에서 20 정도? 그리고 생리통이 보통 좀 있다 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하루 종일 있어. 자기 전에도 있고 잠잘 때도 있고 정말 큰 고통의 생리통을 느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의 3주에서 뭐 생리 기간까지 해서 한 4주간의 냉동난자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제가 병원을 선정한 기준은 사실 그런 건 없었고 저는 친구가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친구가 추천을 해준 병원으로 갔고 특정 선생님을 찾아서 가지 않았어요. 아마 이게 시험관이었다면 정말 잘하는 선생님을 어떻게 좀 찾아갔겠지만 그래도 이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진짜 손맛이 좋다, 잘한다는 선생님들이 다 모여있는 병원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이제 느낌대로 시간 맞추는 대로 선생님을 골라갔는데 너무 괜찮았습니다. 병원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 저는 차를 되게 좋아해요. 저 차 마시는 거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저 차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마음먹으신 분이라면 생리를 하고 그 당일이나 그 다음 날에 예약을 잡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을 먹으면은 저 피임약을 먹어가지고 한 달 정도는 주기를 맞춰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몇 개 냉동난자를 했냐면은 16개를 추출해가지고 15개의 냉동난자를 얼렸어요. 이게 성공률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친구 말로는 하면 할수록 자기는 수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처음에 수가 굉장히 좋았고 난포가 공난포라 그래가지고 안에 난소가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진짜 많은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여기서 한 번 더 해서 한 번 더 얼리는 거를 추천하시고 그 뒤부터는 정말로 자유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15개 하면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시험관을 들어갔다 하면은 30에서 40%막 이렇게 살아나니까 못 쓰게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해두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할 생각은 있는데 제가 만약에 한 번 더 한다면은 그 뒤에 한 일주일 정도는 정말 모든 일정을 빼놓고 쉬면서 할 생각입니다. 진짜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하시려면 하기 전에 몸을 조금 만들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조금 하던가 약간 살집을 좀 키우던가 이게 몸이 작을수록 고통이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냉동난자를 검색하다 보면은 부작용이라는 말이 항상 쫓아다니는데 부작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아픔, 고통을 부작용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제가 복수가 찬 것도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부작용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쉬울 거라고 생각 안 했고 이 정도의 뭐 고통일 줄은 나도 상상은 못 했지만 살이 찌거나 배가 나오거나 복수가 차거나 이 복수가 찬 게 심해지면 사실 입원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아마 부작용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해요. 이거 외에 저는 큰 부작용은 진짜 못 느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게 비용인데 이게 여러분 의료보험 적용이 단 하나도 안 돼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시험관은 지원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그냥 대비를 해두는 거랑 적용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비용을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럼 제 영상이 다 잘릴 수가 있어서 제가 최대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챗GPT한테 제가 대기업 그 초봉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나 했는데 그 딱 나온 금액 정도고요. 명품 가방으로 말씀드리면은 루이비통에서 딱 평균 가방의 가격입니다. 제가 병원비를 결제할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비싸? 약값 따로죠, 초음파비 따로죠, 진료비 따로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시술을 하면은 보관비부터 뭐 그 시술비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고 싶어도 못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주고 저도 이제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있다면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정말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 주변에도 딩크로 산다고 이제 결혼한 언니들도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서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가면 늦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몸소 느낀 사람이 저잖아요. 필요가 나중에 없을 수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상황에 아주 제대로 작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마음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해보시는 거 저는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 보면은 정말 많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사실 의사도 모르고 과학적으로도 안 밝혀졌기 때문에 저도 혹시 모르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뭔가 30대를 대표하는 유튜버 느낌으로서 이거를 전하면서 이상한 사명감이 좀 있었어요. 아마 뭐 빠르면 30살 초반부터 35살 이후에 우리 또래 친구들은 많이 공감을 할 거예요. 내가 올려야 하나? 아 그냥 괜찮겠지? 많이들 이제 40이 넘어도 임신이 된다니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결정을 한 이유도 그렇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도 딱 하나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두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제가 여러분 이거를 준비하면서 병원을 되게 자주 갔잖아요. 그걸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기라는 게 진짜 너무 큰 축복이고 간절함이구나. 생명의 소중함을 또 한 번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제 영상으로 많은 30대 여성분들께 우리 레모나들께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최대한 꼭 답글 달도록 노력할게요. 오늘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